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고수의 전략.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고수 중의 고수,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정치 현안을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수의 전략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고수의 전략이? 네. 그래야 네. 지금 스픽스 네, 스픽스가 구독자가 93만 93만이니까 이제 곧 100만을 돌파해야죠. 그렇죠.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네. 국회 청원이 100만 돌파했어요. 100만을 돌파해서 네. 지금 아마 103만 이 네. 정도 갈 거예요. 만약 네. 웹사이트만 고쳐지면은 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막 올라갈 텐데. 어떻게 됐든 네. 제가 볼 때는 20일까지니까 네, 네. 300만은 간다. 아. 근데 그게 그런데 왜 스픽스는 아직 100만이 안 갔냐? 난 이것을 이건 우리 국민청원이 아니라서.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빨리 그렇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네. 알림 설정까지 해서. 알림 설정. 네. 자, 그래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 그렇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국힘당 의원들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그냥 연설을 하고 있죠. 말릴 때까지. 아니, 지칠 때까지. 그래서 네네. 이 필리버스터의 원조가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대통령입니다. 네. 이분이 6시간 30분을 넘겨서 네.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렇게 하면은 네네. 국민들이 왜 최상병 특검이 필요한가를 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알게 되고 네네. 국회 청원은 더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략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잘하고 있죠.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이유가 사실은 최상병 특검을 오늘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킬 예정이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국힘당에게 일가를 했잖아요. 그 때문에 정회가 돼가지고 다소 늦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일갈했죠? 저는 얘기 안 해요. 정신 나간 국힘당 의원.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라고 그랬어요. 나갔으면 정신 나간 들어오면 국민의힘. 되는 거지 뭘 그걸. 오늘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정신 들어왔나? 그러니까 도대체가 정신이란 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일갈한 게 이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그랬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한미 동맹은 건국 이래 네.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한일 동맹은 없어요. 용어조차 없었어요. 없어요. 이승만 정권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은 네네. 튼튼한 안보, 튼튼한 한미 동맹, 을 기반으로. 한미일 네. 공조,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네. 이런 용어를 썼지 공조까지는 갔죠. 공조가 그렇지만- 지금도 군사 그렇죠. 협력까지는 우리가 쓸 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맹은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지난 6월 2일 날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잖아요. 대변인 그렇죠. 발표했는데. 뭐 저도 대변인 야당 네네. 최장수 대변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변인은 당에 네네. 정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그 논평은 저는 틀렸다. 그렇죠. 그걸 지적하죠. 그게 이제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런 상식적인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동맹이라 하면 네. 적대 관계에 있거나 영토 분쟁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끼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우리는 독도가 있잖아. 그렇죠.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맹이냐고요. 그래도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일치 그건 있을 수 틀린 없는 거예요. 거죠. 네. 틀렸는데
김병주 의원이 우리 민주당의 보배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대장 부사령관 출신. 부사령관 출신인데 네. 아무튼 초선 때부터 우리 민주당을 가장 빛낸 국회의원이고 지금 재선돼서 아마 국방위 간사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대장님 하면서 존경을 표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한미 동맹이라고 한 분들이 잘못입니까? 그 말을 지적한 김병주 의원이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한일 동맹, 한일 동맹. 한미 예. 일 동맹이라고. 예, 했거든요. 한미일 동맹.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도 말이죠. 김병주 의원이 국힘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잖아요. 질문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병주 대장님께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립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을. 그런데 이제 김병주 의원은 6월 2일 날 국힘당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이렇게 일가를 이제 했단 정신 말이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한미일 동맹, 즉 한일 동맹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일가를 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호영 어제는 국회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정회를 선포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상정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그 최상병 특검을 막아야 되니까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네. 합법이고 네, 그렇죠. 또 국회에 상정한 것도 합법이고 네네. 하는데 이 국회의장에게 정부 장차관이나 의원들이 발언대에 서면서는 반드시 인사를 하죠. 목례로 인사를 하고 또 끝나고도 목례로 인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하니까 우원식 의장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어떻게 인사 왜 안 하냐고 네. 지적했어요? 인사 받을 일을 하라고. 이건 국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의 장이잖아요. 자, 제가 오늘 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25만 원씩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자. 네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네네. 25만 원, 10억, 한 100억씩 주지 뭘 그걸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제가 그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어요. 합니까? 아니 정치권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실 또 만든다는데 한 100억 개 만들어가라고. 아니 그럼 정무장관, 소통자라겠다. 정무수석 있는데 정무장관 만들면 소통이 잘 됩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무수석, 공보수석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을 만든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장관 자리만 만들면 소통이 됩니까? 그거예요. 소통은 대통령이 터나가야지. 이건 안 네. 하면서 아니 그게 대통령 말씀입니까? 아니 그 정부 대통령이 아니 그래. 조직을 줄인다 그래가지고 다 줄인다고 25만 그랬잖아요. 원 왜 주냐? 10억 한 100억씩 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대통령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해요. 일반 보통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싸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차라고. 그 대통령은 네네.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대통령은 저녁에는 한잔 네. 하시면서 내일 싸울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의 언어. 강원국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대에 걸쳐서 연설비서관했던. 대통령은 대통령의 언어가 있습니다. 품격을 갖춘 언어가. 그렇죠. 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대통령이 저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됐든
협치, 공치의 대상인 제1야당 네네.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해서 우리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상정된 네네. 25만 원 지급하자. 네네. 저도 했더니 개인적으로요. 이건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하자. 그렇죠. 주장을 하셨죠. 좀 네. 저소득층만 하는 것이 어떠냐 네네. 하는 얘기는 했지만은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됐어요. 네, 그럼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왜 25만 원, 10억, 100억 줘라. 이게 뭐 초등학생 한 2학년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작거리에서 하는 얘기에 그러니까 싸우면서 세월이 네. 육군 대장으로 네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김병주 의원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얼마든지 좋다. 그렇죠. 그러나 일본과의 동맹은 한일 동맹은 아니지 않느냐. 한일 동맹은 아니잖아요. 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난리. 제가 이제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분장을 좀 봤잖아요. 얼굴이 예. 좀 그래서. 예. 근데 우리 분장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했어요. 제가 저하고 30년이 훨씬 넘은 인연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반말을 해보신 적이 없다. 아니, 네네.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운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네. MBC 네. 실장 할 때 네. 김대중 총재하고 네. 방에서 식사하시고 우리는 밖에서 밥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죠 지금도. 아니, 다른 분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대통령의 언어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대통령의 언행은 일일이 다 보도가 되거든요.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고. 그 기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운영위원회 보셨잖아요. 지난 1일 날 예, 한 거. 봤죠. 거기서 지금 안보실 1차장이 누구죠? 김태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정상황실장 지낸 의원답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경로했을 때, 그때 안보실 회의 때 경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의에 기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김태효 1차장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 김영삼 대통령까지 네네.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 임금들도 네. 사관이 다 만들었는데 음. 어떻게 이게 없느냐 네네. 해서 최초로 음. 청와대 비서실에 통치사료 비서관을 신설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조선시대 사관. 그렇죠. 사관이죠. 네네. 사초를 쓰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초대 비서관으로 황인철, 네네네. 지금 저하고 해남반도 진도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특보가 네네. 우리나라 최초의 통치사료 비서관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통치사료 비서관은 어디든지 다 배석해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윤건영 의원이 질문을 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차관급 이상 회의는 전부 다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법이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록이 없다면 경로했다는 보도된 이후에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증거인멸이다 이런 얘기죠. 증거인멸이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석하고 차관급 이상이 있잖아요. 지금 안보실 그렇죠. 차관급 네. 이상이잖아요. 네. 수석 비서관은 전부 차관급이잖아요. 그 비서관들이 회의했다면 대통령 속기록을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네네. 지금 대통령 기록을 보관 정부에서 네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열람하려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이나 네네.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다 열람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수사한다고 다 다 하고 열람했잖아요. 있는데 네. 과연
고등법원 부장들도 왜 국회 용- 재정위원회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개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음. 함부로 영장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영장은 봐요. 그냥 막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 같은데 아니 영장의 그러면 왜 무게를 좀 생각해야 윤석열 돼요. 대통령 개인 폰이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 국회 운영위원회 그날 잘 지켜보셨잖아요. 그 그때 운영위원회 때문에요. 네네 청원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국회 청원에 대통령 탄핵 이게 몰랐어요. 네네 아, 국회의원 5선 한 사람도 5번 한 사람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별로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했거든요. 별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청원이 있구나 네네. 했는데 기폭제가 그거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 회고록 네네. 그리고 어제 본회의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청원을 하는데 지금 뭐 2시간, 3시간 대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더래요. 8시간을 대기해도 나는 하겠다. 네네. 근데 그게 복잡해요. 굉장히 자기 이름 써야 되고 예. 인증받아야 되고 주소 써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주민번호 예. 써야 되고 막 그래서 복잡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명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 실명. 공개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시다. 아니, 북한에서 북한 누구한테 지시는 지시합니까? 그거를? 이분들은요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5.18도 네네. 북한군 7,800명이 내려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7,800명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아니 글쎄 휴전선에서? 휴전선에서 완전 내려왔다. 무장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때- 전두환 계엄군은 뭐 하고 그때 있었어요? 그 정부는 전두환 정부는 뭐 했어요? 아니 그때 5.18 때는 말이죠. 그때는 저 계엄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시내 곳곳에 전부 총 들고 서 있었어요 군인이. 아니 글쎄 누가 그랬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똑같은 아니 근데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라. 휴전선에서 광주까지 몇 킬로미터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왜 수백 명이 가는 동안에 우리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럼 그 전두환 무능하네. 계엄군. 무능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도망갔냐? 그걸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아니. 북한 특수군이 그랬다는 거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혼 비어를 만드는데 네. 택시 운전사 네. 영화를 볼 때는 극장에서는 다 울고 네네. 울분하면서 나와서는 나와서는 또 7,800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그런데 나왔으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불행한 네. 건데 어떻게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말이죠. 특정 지역을 혐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KBS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야구 잡설이라는 유튜브가. 뭐가 나왔냐?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난 6월 25일 날 롯데 자이언츠하고 기아 타이거즈하고 야구를 했대요. 예. 근데 처음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14대 1로 이겼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15대 15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를 북한군에 비교를 했어요. K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야구 잡설하는 유튜브에서 그리고 북한군 점령 지역에 기아 타이거즈 로고를 표시해놓고 그리고 자막 하단 자막에 6.25 대첩. 아니 언론을 장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통위원장을 탄핵 보고한다고 하니까는 사표 내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런홍일 런홍일 아무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우리는 그대로 두지 않아요. 국정조사를 해서 네. 반드시 어떻게 MBC, 방문진, KBS, EBS를 장악하려고 기도했느냐 네네. 이걸 파헤칠 거예요. 그리고 방통위 후임위원장으로 네. MBC에 같이 있었던 그분 누구죠? 부끄럽습니다. 이준석, 이준숙. 헷갈려. 이진숙 예. 기자 출신인데 대전 MBC 사장. 제가 이제 이란 전쟁 때인가 뭐 그때 뭐 종문 기자로 한번 갔었는데 그래서 방송 탄압 기술자입니다. 제가 후배인데 저의 후배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보도 본부장이었거든요.
그때 MBC가 저질렀던 정말 추악한 짓이 있죠.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뉴스 낸 거. 그렇게 표현도 했죠. 그때 MBC예요. 그때 보도본부장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민영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KBS를 MBC를 민영화시키려고. 민영화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민영화는 안 돼요. 70대 30으로 방송문화진흥재단과 유경재단.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데 지금 자산 재평가를 하면 수조 원이거든요. 그럼 30% 지분을 갖고 있는 박근혜 어떻게 됐든 정수장학회가 몇 조를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됩니까? 이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후임으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진숙 기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온다는 지상 명령이 나더라고요. 박근혜 때 대전 MBC 사장.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문회를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보도를 전원 구조라고 했던 그때에 거기에 임원진이 다시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용납하냐. 그러한 것을 국정조사로 네네. 밝혀내야죠. 밝혀내면은 만약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청문회에서 하더라도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면은 다시 두 사람이 되니까 합의제 기구가 됐다. 말이 안 되죠. 그거 지금도 그거 위법이라고 하는데. 아니 글쎄요. 그 합헌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됐든. 그렇지만은 합의제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네네. 박문진 MBC, KBS, EBS를 건드니까 들어오면은 또 우리는 탄핵을 합니다. 해서 업무 정지를 시킨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우리 이제 임명하고 네네. 탄핵하고 면직하고 네. 국정조사하고 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스픽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행정부나 다른 기관과 다르게 다른 데는 이제 장관이 독임제로 장관이 결정하면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이 합의를 해야만 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버려요. 국회에서 네네.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아예 안 해버려요.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민희 네네. 그래 국회의원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국회의원 돼가지고 7개월 만에 사표를 냈어요. 과방위원장. 아니 사표를 낸 게 아니라 7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야당 인사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안 해 하고 그냥 거기 방통위원회 가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한 선례가 양문석 방통위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삼석 방통위원도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을 무슨 권한으로 임명하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했더니 임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문석 방통위원이나 고삼석 방통위원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최민희 방통위원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위법 가능성이 있냐면요. 5명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명, 여당이 추천한 사람 1명, 야당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대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합의를 이루어라. 다양한 의견이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라 이런 뜻인데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사람이 하고 망치를 두드리면 그게 한 사람 의견이나 똑같은 거죠. 그걸로 YTN 지금 유진 기업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KBS 방송 박민 사장이 임명이 됐고요. 예. 그런 의사결정이 위법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도.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그걸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보고하기 전에 딱 사표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김홍일 또 사표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밝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네네. 이준석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 하더라도 우리는 또 탄핵할 거고 네네. 또 나쁜 짓 한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고발하고. 이걸 짧게 한만 더 정리하자면 그렇게 두 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의 방통위원이 의사결정을 해서 공영방송 YTN이 개인 기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공영방송일 때 YTN의 뉴스의 질과 지금 개인 기업이 가져간 민영방송으로서 YTN의 뉴스의 질을 비교 평가해 보면 우리 스픽스 구독자들이 정확하게 알 겁니다. 왜 민영화가 되거나 그렇게 공영방송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괜히 YTN이 네가 뭔데 하니까. 자 그런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800에 7070이 뭡니까? 02800에 7070. 7070이 거기에서 네. 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네. 그 전화가 어느 방에 있느냐, 어느 방에 있느냐? 대통령실에 있느냐, 국방비서관실에 있느냐, 어디 방에 있느냐, 네네. 그 전화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상황을 정리하자면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의혹이 올라오는 것은 5층에 있다. 5층에 영부인 방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합리적 의심을 유도하고 있다고요. 자, 그게 왜 02800에 7070 전화번호가 중요하냐? 말하자면 안보실 회의에서 회의를 하다가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종섭 장관한테 처음 경로해가지고 전화가 걸려온 번호가 바로 그 전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김태효 차장은 1차장은 아니 거기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데서 누가 경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최상병 순직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56명 네네. 56명이 3,699건의 통화로부터 시작되고 네네. 그 중간에 경로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경로한 적 없다. 없다고. 아니 전에는 그래 대통령실에 뭐라 하냐 경로한 게 죄냐 그랬거든.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왜 말이 바꿔져요 그렇게?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서 네네. 임기훈 네네. 국방비서관 네네. 13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경로 왜 대통령이 경로하셨냐 하고 물으니까 대통령의 경로는 안보상 네.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 말이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경로가 안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화내는 것도 안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화내면 휴전선이 열립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냐면은 네.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으로 우주국에 가 있는 이종섭 네네. 국방장관하고 3번을 통화했어요. 1시간 동안에. 네네. 그런데 그것도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방위에 나와서 대통령하고 전화한 적 없다.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다. 네. 그러나 최상병 건이 아니다. 아니다. 방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방산이라고 그랬죠. 방산 관련.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 윤석열 대통령은 참 비겁한 네네.
소폭보다 못한 자기 부하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만들어. 그러니까 위증죄로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지 이 경로도 사실상 경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안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김태일 1차장은 경로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1차장은 통화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리고 정진석 실장 보세요. 02800에 7070 전화는 북한이 보고 있다. 이 얘기 전부 다. 지금 북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아니 폰은 그런데 개인 폰으로 우즈벡으로 전화했으면 북한이 듣고 있다. 네. 들었어요 이미. 거기가 용산의 대통령 그 대통령실 네. 그 주변이 바로 옆에가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난. 주한 미국 부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전부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박선원 의원 있잖아요. 네. 오늘 어느 방송 들어보니까 개인 확성기로 3개 갖다 얘기를 한대. 개인 확성기로 3개 되고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폰을 사용하면 이 개인 확성기로 3개 다 알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것은 반드시 네네. 특히 외국으로 전화하는 것은 반드시 도청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의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보안 의식? 아 비화폰이 있는데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네네. 명색이 내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그런 국가 기밀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네. 이제 딱 02800에 7070은 공개된 전화번호 다 있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도 이제 가끔 아니 저는 이제 기관장 할 때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들어가는데 청와대 근무하는 그러니까 청와대 전화는 전부 다 국가 보안 사항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보안 사항이 돼야 돼요. 돼요. 예. 그러나 청와대 근무자들한테 다 명함을 받잖아요. 아 그렇죠. 다 전화번호 있어요. 다 전화번호 있죠. 기자들은 그 전화번호 가지고 통화를 하고 취재를 합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와대에 누구나 들어갈 때 자기 개인 전화는 어떻게 하죠? 맡겨놓고 가죠. 그렇죠. 청와대 입구에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다 맡겨놓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가도요. 네, 핸드폰 사진 못 찍게 붙여버리고 그렇죠. 전부 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 하는 전화는 비화폰이에요. 그건 국가 보안이죠. 비화폰 어떻게 아세요? 비화폰 전부 해킹. 국정원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해킹이 안 되고 외부에서 도청이 안 되고 안 다 할 되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써야지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 개인 전화는 집에다 놓고 와야 되는 또 거예요. 특히 청와대는 네. 제가 국정원에도 있어봤고 청와대도 있어봤잖아요. 네네. 거기는 또 음. 비화폰도 비화폰이지만은 경호실에서 네네.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절대 청와대 근무자들의 전화는 보안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뚫렸다면 바로 바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02800에 7070으로 돌아가면 김태효 1차장의 말을 일단 믿어봅시다.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니, 믿어보자고요. 정진석 실장 뭐라게요? 이 최상병 사건은 네.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뭐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정진석 비서실장의 최상병 특검에 관한 인식은 뭐냐? 이것은 항명이 본질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왜 항명이 본질이에요? 아니,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 관해서 대통령의 지휘 명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이죠. 네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소위 빛나는 해병 네네. 카톡방이 우리가 마치 네네. 제보 사주를 받았다 음. 이렇게 해서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그 카톡방은 JTBC
네, 그럼요. MBC가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 민주당 광주 출신 박근택 의원이 네네. 그 이모 씨 네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종호. 예, 그분을 아느냐? 모른다. 네네. 골프 안 쳤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다 우리는 알았으니까 추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네. 전 경호실 직원이 네네.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네네. 같이 있어요. 그 다섯 도이치모터스 명 거기에. 주가 조작 네네. 이 사람하고 하면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하고 골프 모임을 하자. 네. 그런데 그게 불발됐어요. 안 했어요. 안 네. 했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이모 회장이 주가 조작범인데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아, 계좌 관리를 했어요, 그 사람. 계좌 관리했죠. 주범이에요, 주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경호실 전 직원이 전화를 했다가 하면은 합리적 의심이 네네. 아 이건 당연히 연결이 김건희 되죠. 여사가 관계된 것 아닌가? 네네. 그런데 그 카톡방의 멤버가 네네. 모 변호사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김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알았죠. 네네. 아니까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성명을 발표할 때도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조심하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 실수 하나만 하면은 이걸 차고 들어서 전체를 다 거짓말로 그렇죠. 몰아간다. 곧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심하자.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이제 막 질문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건 좀 조심히 써라. 네네. 조심히 보도해라. 이건 문제가 있다. 네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어쩐지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을 한 이모 회장 네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 직원 네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를 치자고 했다가 하면은 합리적 의심이 간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 아니면은 조심히 써라. 네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런데 기자들이 오늘 권성동 의원이 우리가 제보 사주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기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 감사하다. 네.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네네. 의원청에 가서 이제 그걸 보고 네. 딱 들어가서 우리는 이런 게 없다 하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고발 사주는 있지만 제보 제보 사주. 사주. 고발 사주에 자, 누가 걸려 있어요? 한동훈, 윤석열. 그렇죠. 아니 손주성. 손준성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았죠. 받았잖아요. 거기는- 한동훈 특검에는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진짜 오늘 네. 제가 박지원의 식탁에 박은정 네네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이 조국 혁신당 의원. 조국 혁신당 의원하고 박남매가 됐어요. 아, 잘해요. 그렇습니까? 그 야무지죠. 야무져.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요즘 이제 없으니까 국회 법사위 네네. 뉴 박남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네네. 박은정 하자 네네. 이렇게 밀당을 했는데 그 박은정 의원이 감찰부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징계 청구서를 썼대요. 네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부장 문제가 거기에 거론되는데 네네. 그 징계 청구서에 담긴 음. 비사실은 징계한 것도 있지만은 아. 사법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 이 청구서에 담긴 내용은 마치 기소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적나라하게 있으니까 한동훈- 이걸 보면은 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몸이다.
네네. 같이 죽게 돼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절대 서로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못 나갈 것이다.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이걸 가지고 오늘 방송하기로 했다고요? 법사위에서 활동하자. 아하. 아직 내 징계 청구서를 안 봤어요. 기대하시라고요. 네네. 아, 시간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차피 한동훈 지금 국힘당의 당대표 후보죠.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을 하자. 주장하는구나. 이게 그래, 파도 끝이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이제 또 우리 민주당에서 검사 4명을 탄핵을 발의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나는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 특검도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탄핵도 국정조사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고 라고 생각하지만 예, 염려를 했는데 박은정 의원은 이게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검사가 말이죠. 뭘 기소를 하잖아요. 1심, 2심 다 졌는데도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명약 관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무죄가 나올 것 뻔한데도 대법원까지 가요. 가죠. 그건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기소 잘못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검사가 처벌받은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는 검사는 거예요. 탄핵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 세워놓고 저렇게 뭐 혁명적 그냥 퍼포먼스예요. 나가기 전에. 아니 뭐 5.16 혁명했어요? 9월, 자기가 박정희야? 9월까지 임기니까 나가기 전에 뭔가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더라도 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 검사는 탄핵밖에 없다. 네, 그럼요. 검사를 징계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아니 박은정 검사가 감찰했지만 못 하잖아요. 네. 그 네 분의 문제에 네.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읽다가 왔어요. 그러세요? 왔는데 네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 기자들, 언론이 네네. 들어가 있어. 이것은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네. 기밀 유출했다는 거죠. 네네. 그 헌법재판소에 가도 네. 지금 구도가 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그렇죠. 5대4로 져요. 네. 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의 검사도 이시원 비서관. 네, 그 또 다른. 그런데 내가 그런데, 청문회 하면서 네. 거짓말하길래 네, 내가 자 이제 당신이 검사 때 조작한 자 주제를 유호성 한번 간첩 사건 주제를 한번 돌립시다. 내가 퍼뜨린 놈이야. 네. 그리고 내가 국정원장 하면서 네. 그 신문센터 다 고친 거야. 네. 하니까 끽소리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저기 자, 뭘로 돌릴래요? 빨리 하세요. 한동훈 후보 나왔으니까 한동훈. 네. 자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 받아야겠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 나 같은데. 오늘 깜짝 놀랐어. 그런데 나는 아니, 아무튼 지금- 박은정 의원을 내 누이 동생으로 그냥 그 밥 사주면서 잘 들어가 해야 돼. 박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후보가 사면 초과에 쌓일 것 같아요. 예. 자, 뭐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한테 지금 배신자 낙인 찍히고 있죠. 배신자는 배신자죠. 근데 이제 사랑의 배신자여가 이제 아니고 자,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보다 더 큰 한을 품은 분이 계세요. 김건희였어. 그렇죠.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박경률 그 캠프에서 그랬잖아요. 김경률이. 그분이 우리 해남 분이에요. 아이고 그 얘기 하지 말고요. 세상에 말이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죽었잖아요. 비교를 해도 저도 생각할 때. 아니 응? 그 온열에 한을 품으면 김건희 여사가 단두대로 갈 것을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김경률 비교를 해도 너무했다. 저는 이 생각인데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 말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야당이 한동훈 특검을 상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질문이에요,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니,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뭘 보고 출마합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렇죠. 기반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는 당 대표 될 당 가능성이 있다. 대표는 절대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은 왜 안 어렵지만 되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네네.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 네네. 명령에 복종하는 DNA가 굉장히 발전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도는 높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꼽아버리니까 네네, 3명을 출마시켜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못하게 해가지고 네. 2차 투표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니까요. 저하고 500원 내겠잖아요. 예, 제가 반론을 펴볼게요. 예. 자, 당 대표는 되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제 치료는 그거예요. 자, 아니요. 당 대표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홍준표 노노노. 당 대표는 안 되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을 버리고 네. 각을 세우면서 민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는 할 수 있고 네. 여기에서 분화가 된다. 아 그렇게 예,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봐요. 예. 저는 어떻게 되냐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한동훈 후보를 너무 홍보해 주는 거예요. 애라고 막 하는데 홍준표 시장님의 그 워딩은 너무 꼰대스러워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 정반대예요. 상당히 세련되어 있어요. 즉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미지 정치를 하거든요. 그 이미지 정치로 계속 가요. 가는데 아니 그 이미지 정치라는 게 잘 잡은 거예요. 비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이 네. 100만이 훨씬 넘어가니까 저거 끝났다 이렇게 보는 자, 거죠. 그래서 수도권 영남은 잘 모르겠지만 수도권 표는 그래도 국힘당 지지표는 한동훈 후보가 얻어서 당대표는 되지 않을까. 그러나 당대표 된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무려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계속 배신자 때릴 것이고 한동훈 특검 들어갈 것이고 하다 보면 3년 안에 그냥 대통령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리고 국민은 또다시 검사 출신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승부를 겁니다. 500원의 승부를 겁니다. 오케이. 끝낼까요? 끝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이제 그래도 국회에 가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 좀 보셔야죠. 안 가도 되는 것이죠? 오늘 자기들 내일- 혼자 하는 거죠? 내일 3시 3시 30분까지 30분, 40분까지 하니까 차수 변경도 하지 않습니다. 밤새 하는 겁니다. 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물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도 계속. 한번 들어갔다 나올까 그러고 있고 네, 가서 또 운동해야죠. 네, 그렇죠.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피부가 더 좋아졌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바꿨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네, 운동합니다. 네, 운동만이 살 길이다. 네. 스픽스. 가장 좋은 친구는 운동이다. 저 클로징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켜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룰 게 너무 많았는데요.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박지원 의원으로부터는 무궁무진한 정보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93만, 100만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봅시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